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부자들은 지금 사서 이때까지 버팁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어디까지 홀딩하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2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 자료집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놨으니까 꼭 자료집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가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자들은 삼성전자 지금 사서 이때까지 버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7월은 어떻게 보면 6월은 급락장을 버텼고요. 그리고 7월은 불확실성을 이겨낸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FOMC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3, 6, 9, 12 FOMC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FOMC는 8월이 지나서 9월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적어도 8월 그리고 9월 중순까지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라는 소리인데 이 안에서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는 과연 지금부터 우상향이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부자들은 지금 사서 이때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섹터로 말씀드립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지금 사도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로 가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버텨야 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가 살린 삼성전자 2분기 호실적 역대급 매출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네, 올 2분기 4월 6월 매출이 77조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4조 97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12%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공급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2분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분기 기준 최대 및 역대 두 번째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견조한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스템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이어서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X 부분도 양호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와 에어컨 계절 판매 등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가 매출을 거의 다 뭐 땡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업별로 보면 DS 부분은 2분기 매출이 28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9조 9,800억 원입니다. 거의 뭐 순이익이 30% 가까이 되죠. 선제적 시장 예측을 통한 견조한 서버 수요 적극 대응,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을 통한 판가 유지, 달러 강세 등으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대량 판매와 글로벌 고객사 공급 확대를 통한 파운드리 첨단 공정 수율 정상 궤도 진입 등등 해서 이익이 61% 증가해서 역대 최고 분기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3나노 공정 양산과 이역화소 이미지 센서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은 1, 2, 3, 4, 1, 2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하진 않아요. 살짝 눌렸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살짝 밀렸다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영업이익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이 뭐 리스크가 있니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문수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는 HPC 고성능 컴퓨팅 첨단 공정 수요가 견조했고 공정의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요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매출은 이 3나노 공정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GAA 2세대 공정의 2024년 양산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응용처에서도 복수의 대형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럼 앞으로 매출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사업 중단이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걱정하지 마라. 스마트폰, 모바일 칩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이 엑시노스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는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바일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이 IP별 선도 업체와도 협력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반도체 매출이 잘 난다고 반도체만 할 수는 없겠죠.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부진이 났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만들어내겠다, 신규 수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 어떻냐? 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네요. 매출액이라든가 충분히 20% 이상 상승이 나아졌네. 역대 최대치구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부진했구나. 오늘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속 터지는 삼성전자 개미들입니다. 보시면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 전망, 하반기 분기 감익 전망, 영업가치 소강속 변화 필요, 3분기도 2분기만큼 제한적인 증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의 제목들이고요. 2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된 전일부터 이틀간 증권사 18곳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부분은 3분기가 더 부진할 것인데다 주가는 더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또 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현재 6만 1,400원으로 사실상 얼마 전까지 5만 원이었지만 또 6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이 생각이 별로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주가 흐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보면은 개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 192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왜? 지루하니까. 아니 언제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매도로 그냥 때려버린 거죠. 기간도 4,607억 원, 외국인이 6,880억 원 순매수를 하여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게시판을 보면은 이제는 호재에도 둔감하네. 이거는 뭐 움직일 생각이 없네. 삼성전자보다 만보기 앱테크가 더 효자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 주식이 이런데 미국장으로 옮기는 게 답인가?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게 생겼다. 호실적에도 떨어지고 이거는 내가 바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를 더 걱정하는 상반기도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하반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2분기 아까 실적 얘기한 대로 21% 12%가량 긍정적인 나온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 일단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미 예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올해 3분기와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3조 4천억 원, 53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부진이 관찰되고 있는 메모리 재고 부담이 연내로 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판가 하락이 발현되면서 하반기 전사 분기 감익 흐름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업황 반등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디램은 3분기가 이미 빠진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4분기부터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 3분기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측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니 실적도 좋게 나왔고 역대 최고치인데 왜 삼성전자는 반등을 못 하는가? 삼성전자 이건 내가 팔아야 가는 건가?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많이 버틴 것도 아니고 오래 버틴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까지 삼성전자는 6만 전자 매수하는 건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와 하나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순이익 비중이 한 22, 이게 내년 전망입니다. 22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비중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한 2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망이 지금 별로 안 좋다라고 FN가이드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수혜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매수 시기로 보는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뭐 잘 되더라도 사실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라 또는 관망해라 두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순이익의 비중이 작아지는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는 국내 지수는 삼성전자가 이끌 수 있는 장은 아니다. 6만 전자를 다지는 시간이 제법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주가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인 PBR이 1.1배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을 했지만 현재 6만 전자에 머무르는 기간입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PBR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BPS분의 현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BPS분의 현재가가 뭐냐 한다면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이고 그러면은 이 PBR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뭔 소리냐? 말 그대로 BPS보다 현재가가 저평가가 된다. 아, 자산은 정말 많고 재무제표는 탄탄한데 가치가 내려가네? 그럼 BPS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BPS 대비해서 현재가가 올라간다? 그럼 BPS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평균으로 봤을 때 BPS가 1.1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이 PBR이 이 BPS분의 현재가가 1.1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 부분을 찍어주고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가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저가긴 하지만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면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저점이 점차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지 재고가 내년 상반기 고점이 예상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번 하반기부터 DDR5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로운 이 D램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시작되고 인텔에서도 이제 이 소켓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D램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수요가 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지지부진한 게 당연한 거고 4분기부터나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글로벌 D램 3사의 생산 출하 증가율이 평균 15% 수준으로 추정돼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사이클 변동성 축소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 뭐 법안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생산기지 현지화로 다양한 중장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분기별 실적 추이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특성상 아직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를 늘린 후 이익이 증가할 때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삼성전자는 이익 비중이 25% 넘어가는 구간에서만 지수장이 형성되는 특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24%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니까 이거는 뭐 한 1년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이익으로 회수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이지만 이번 지원법이 통과돼서 늘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두고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사라 또는 사지 마라 기다려라
하는 의견들이 정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서 김동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저는 예, 매수의 의견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한테는 정말 중장기적인 수혜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다 통과가 됐습니다. 365조 원 미국 반도체 지원법 하원도 넘겼고요. 바이든 서명만 남겼습니다. 그건 바이든이 해야 되는 거고 바이든이 이번에 중간 선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성과인데 바이든이 사인을 안 할까요? 당연히 사인을 하겠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365조 규모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찬성 243대 반대 187의 가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24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초당적 합의가 이뤄낸 셈이고요. 애초에 돈을 통과하는 건 당을 막론하고 서로 동의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이클 매컬 의원은 투표 전 취재진에게 우리는 자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해야 하고 이것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보 문제를 들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중국한테 좀 벗어나서 우리는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좀 우리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만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내 공장을 짓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서 중국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증설 지원 등 반도체 사업에 약 67조 원이 지원이 되고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25%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세액 공제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31조 원 지원 규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첨단 과학 연구에도 약 222조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 하원도 넘겼기 때문에 서명은 아마 조만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언급을 한 반도체 지원법 365조짜리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한테 수혜 아니에요? 삼성전자한테 수혜죠.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2공장 건설 순항 기초공사 개시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들여 짓는 미국 텍사스 제2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요. 현재 기초공사의 첫 번째 단계 시추가 진행 중이고 빗물 배수로도 현장 전체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하반기 테일러 공장의 가동을 목표로 상반기 중 텄닦기, 주차장, 포장 등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현재 텍사스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더운 상태에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공사가 정말 이 삼성전자의 미래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5G 통신, HPC, 인공지능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입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견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도 이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 호조세를 버팀목 삼아 지난 6월 말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들어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전략을 더 구상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투자 방안이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정확히 뭐 결론 난 건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겠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된 만큼이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텍사스의 공장 파운드리 2공장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3나노 양산 시작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망하면은 TSMC한테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3나노 GAA 2세대
2024년 양산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GAA 2세대 공정의 2024년 양산 목표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언급이 됐고요. 1세대와 비교했을 때 면적, 성능, 전력, 효율 등 더 개선하는 공정이고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모바일 응용처에서는 복수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더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처에 대해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아니 그 미국에만 공장을 늘리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평택의 고덕 산단 계획 변경입니다. 100조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하겠다라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한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일반 산단은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2012년 7월 경기도와 삼성전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중인데 변경된 곳이 뭐냐? 평택 캠퍼스 부지 중앙에 있던 여염공원을 북쪽으로 이전하고 삼성 반도체가 해당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조성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역 주민과 기업 경기도가 상생 협력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파운드리 반도체까지 거의 100조 규모로 더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제 구조 변경 승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100조 규모의 생산 기반 확충이 더 만들어진다.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국내에서도 공원 옮기고 거기다가 공장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럼 성장성이 있냐 없냐? 성장성이 당연히 있죠. 미국에서도 지원받죠. 국내에서도 지원받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 미국 파운드리 공장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죠. 삼성전자 테일러스 공장의 착공식 일정이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오는 9월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도 대략 뭐 300조 이상을 반도체 지원을 해주고 그럼 테일러에 가가지고 착공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미 삼성전자. 근데 착공식을 진행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출국을 해야겠죠. 근데 그 출국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무부의 승인을 해가면서 사실상 해외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눈치도 보이고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9월로 착공식을 진행을 하고 뭐다? 8월 15일 이 광복절 특사로 이 특별 사면을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찬성률은 높고 총리도 건의하고 사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출범 이후에 이뤄지는 첫 특별 사면을 앞두고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가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은 데다가 국무총리까지 나서면서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으며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쪽에서도 사실상 어, 어떻게 보면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 극복이라는 국가적 당면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좀 이 마음을 모아서 좀 그렇더라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계에서도 모두가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특별 사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현 SK그룹 대한 이 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들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석가탄신을 앞두고 사면을 기대했으나 사면이 당연히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8.15 사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찬성하는 의견이 77%다. 10명 중에 8명은 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8월 10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목표로 사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라고 한다면 이 기사가 7월 29일에 나왔으니까 8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다? 이정부 회장은 사면 및 복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없애주는 거죠. 복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5년 취업 제한 걸려 있는 이 취업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개만 떠도 상관없다. 사면이 되든 복권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개만 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은 이미 만들어졌다. 그 대신에 보다 이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복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뭐 밀리더라도 걱정 없을 것 같고 사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버텨야 되나? 이거는 제가 역사적인 오너리스크 사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절대로 한 달, 두 달 보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 1년 볼 생각하고 사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삼성전자 주가와 오너리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이건희 회장 경영복귀 하면은 시장이 16% 오를 때 주가가 63% 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 와병우 논란이 왔을 때 이제 오너 리스크가 생겼죠. 시장 1% 빠질 때 주가가 21% 밀렸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확보가 됐을 때 다시 7% 오를 때 75% 올랐고요. 이정부가 구속 오너 리스크가 다시 나왔을 때 시장이 20% 오를 때 시장만큼만 올랐습니다. 원래 10배, 4배, 5배씩 뛰던 게 딱 시장만큼만 올랐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석방 오너 리스크가 다시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이 23% 오를 때 4배가량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마다 주가 상승세가 최소 얼마? 최소 50%에서 많게는 60%, 70%까지도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시장이 사실상 이 우리가 저가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나. 많게는 2배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두 배도 좀 문제가 있다. 이 평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한 70%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올라가는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2010년, 14년, 그 다음에 2015년에서 17년 한 1년 정도고요. 이거는 그리고 2018년에서 21년 이건 한 2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년에서 최소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목표로 한 70% 정도까지는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저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70%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96,0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한 10만 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얼마? 10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대신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까지도 본다면 충분히 이 큰 손들, 특히 외국인은 순매수 중이다 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지원이라든가 공장 신설이라든가 국내 공장 신설이라든가 플러스로 이 3나노 공정이라는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기대감 크는 거 알겠는데 조만간 다음 주에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삼성전자도 2차 전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진행하지 않나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자료였어요? 네,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죠.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었고요.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거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나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니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 5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눌러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보시면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그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아직 7월 29일, 28일, 27일, 26일, 20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8월 1일 추천주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극비 분석에선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는가 매매법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이 올라갔다. 왜 올라가냐? 어떤 종목이 있느냐?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 거 또는 최근에 기대감 있는 거 올라갔던 거 관련주부터 이슈까지 전부 정리 다 해드립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